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월드컵 항상 아르헨티나로 보면 이제 힘겹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골 먹혔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잉글랜드라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감독이 이제 너무 이른 시간에 이제 수비만 하다 보니 오히려 아르헨티나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공격하라고 해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극장골까지 넣으면서 프렌도 적중을 했고, K리그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오버가 가장 좋다. 컵대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당도 괜찮았기 때문에 배당 바뀌기 전에 이제 구매를 한 거고. 그래서 요즘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폴로 갑니다. 그래서 9연승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배당이 낮고 경기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흐름이 좋으면은 뭔가 불안합니다. 원래 해축 때 이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뭐 사실상 해축은 경기도 많고 집중도가 이제 더 경기가 많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월드컵 4강도 끝났겠다. 이제 일요일 새벽이랑 월요일 새벽에 이제 3, 4위전이랑 결승전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쉬어갈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어, 일단 분석을 해보고 정 별로다. 그리고 미축이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도 이제 연승을 이어갔던 이유가 K리그를 그때도 3연승 하다가 끊겼거든요. 4연승에서. 그 이후에 다시 연승을 9연승을 한 건데 그 끊겼던 이유가 K리그. 끊기지 않았었나? 끊기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K리그는 틀리고 월드컵이 맞아서 이제 연승을 이어갔던 것 같은데 주말에. 그래서 미축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이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이게 MLS도 되게 오랜만에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해서 분석을 해보고 괜찮으면 가고 별로면 패스를 하고 내일도 쉬고 아니구나 아니 내일도 쉬고 토요일날 오도록 하겠다. 왜냐면 10연승 한번 노리려면은 월드컵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단폴로. 지금 MLS는 4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폴로 갈 수 없거든요. 이러면 최소 2경기씩 묶어 가다 보면 이 9연승의 흐름은 단폴 위주로 갔던 흐름이었는데 패턴도 꼬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분석은 하겠지만 안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만 참고를 하시고. 자, 어쨌든 분석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 몬트리올이죠. 토론토하고. 미축은 예전에 이제 항상 꾸준히 해왔었는데 요새는 좀 이제 해외 축구에 집중하느라 잘 안 했죠. 그리고 시간대도 아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상성은 최근에 상성들을 잘 안 보긴 합니다. 상성이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이제 보자면은 뭐 토론토가 최근 몬트리올 원정에서 다 이겼고 2번 연속. 자, 이게 월드컵이 거의 끝날 쯤에 열리는 경기란 말이죠. 뭐 월드컵에 이제 포함된 선수들도 있지만 그게 드물잖아요. 뭐 메시나 몇몇 선수들 제외하고는 MLS에서 뛰는 선수들. 자, 그래서 결장 부분 보면은 뭐 아주 큰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경고 누적도 있고 공격 라인의 부상 의심도 있기 때문에 몬트리올이 좋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골이 너무 이제 몰려 있긴 하거든요. 토론토에 비해서는. 자, 그럼 이제 랭킹을 보면은 동서부로 나뉘는데 같은 라인에 있는 몬트리올과 토론토는 승점이 같습니다. 14점으로.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홈의 기준으로 볼 때 원정의 토론토보다는 몬트리올이 낫다 요건데 뭐 워낙 오랜만에 열리는 뭐 경기기도 하고 MLS 자체가 2달 만이죠. 근데 경기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무슨 컵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몬트리올, 밴쿠버랑. 근데 토론토는 7월에 경기가 없고 5월이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토가 그 월드컵 전에 안 좋았던 게 이제 4연패 컵 대회 포함. 리그로 치면은 지금 몇 경기야 이게? 8경기 무승. 근데 득점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오버밖에 안 보인다. 원래 옛날에 미축은 이제 오버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근데 몬트리올도 마찬가지고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언더에 비해 오버가 많아요. 그래서 오버 위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오랜만에 열리는 이제 미축 경기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 느낌이 좋지 않다는 게 뭐냐면 늘 해오던 거 월드컵 계속하고 뭐 K리그 중간에 껴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축한다? 이러면 흐름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고 비중을 아예 현저하게 낮추든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저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석은 해야 되니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시카고 파이어하고 밴쿠버의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상성은 굳이 보지는 않을게요. 왠지 보면은 또 이 패턴상 또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고 어차피 오랜만에 열리는 거기도 하고. 자, 배당이 비슷합니다. 시카고가 이제 밴쿠버 잠시만요. 웨스턴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밴쿠버 1위, 동쪽에 있는 시카고 3위입니다. 서로 다르죠. 동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상위권에 있다.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고, 시카고도 홈 성적이 괜찮습니다. 득실도 괜찮고, 밴쿠버도 원정에서 1패밖에 없고. 동서부가 다르기도 한데 일단 결장 부분을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공격에 이제 살짝 밴쿠버가 조금 밀리는 느낌? 근데 이제 시카고가 득점 분포도가 살짝 밴쿠버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조금 몰려있긴 합니다. 수비 쪽에도 은근히 뭐 골이 몇 개 있긴 한데 밴쿠버는 공격수 한 명이 13골을 넣고 있어서 뭐 밴쿠버의 화이트도 10골을 넣고 있지만 갭 차이가 좀 너무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이제 뭐 배당도 비슷하고 둘 다 이제 워낙 잘하기 때문에 월드컵 전의 성적을 보면 3연승, 밴쿠버는 뭐 컵대회 포함 3경기 무패인데 그 컵대회를 최근 2번 했기 때문에 컵대회를 제외하고 보면은 리그 성적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샌디에고를 잡긴 했지만 그 전에 휴스턴한테 지기도 했고 해서 흐름 자체는 시카고가 좀 더 좋았다. 다만 시카고도 이제 홈에서 3연패한 적도 있고 요것도 밴쿠버도 득점력도 괜찮기 때문에 무냐 이제 어느 분야의 선택인데 요거는 좀 애매한 게 3.5 기준을 줬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전에 밴쿠버가 이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도 2번도 있었고 시카고도 뭐 득점은 좀 꾸준하지만 의외로 한 골 넣었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이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최소 3골은 넣어줘야 이제 아니면 시카고가 멀티골 이상 넣어줘야 되는데 월드컵 전에 3연승 할 때는 이제 멀티골을 3연속 넣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패턴으로 보면은 오버 나올 확률이 좀 있긴 해요. 근데 3.5라 살짝 애매하다.
이게 2달 만에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차라리 무승부 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승패입니다, 승패. 이게 월드컵에 기준하기 때문에 이게 핸디가 되고 이게 언오버가 된다. 자, 추천 7차 구독.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떻게 이제 조합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시스템은 수업 라이브 방송 와서 후원을 하시거나 VOD에 후원을 하시고 쪽지를 주시거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뭐 그 멤버십 조건을 채워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확실히 된다 이런 것도 그걸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뭐 넉넉 잡아서 이제 뭐 해외 축구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멤버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하고 스포팅 캔자스. 여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부에서 순위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승점도 5점 차. 근데 이제 실점이 많기 때문에 스포팅이 득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근데 배당을 이 정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인트도 미드필더 경고 누적도 있고, 기포도 이제 부상 때문에 출전이 애매하고, 뭐 스포팅은 막 크게 결장이 있거나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인트가 잘하긴 합니다, 홈에서. 잘하긴 하는데 뭐 최근에 리그 4경기 무패기도 했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이제 뭐 컵대회까지 합치면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중이니까. 근데 배당 대비는 별로다. 스포팅도 뭐 물론 원정에서 0대3, 0대5, 뭐 0대6 크게 졌던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1.5도 안 되고 마엔이 이제 거의 2배에 가까운데 이런 경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세인트가 당연히 이길 것 같지만 이게 타이밍이 이제 한번 쉬었다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스틴전은 또 2대1로 이겼어요, 원정에서. 그래서 세인트가 유리하지만 저는 차라리 핸디 쪽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느 번 여공개도 3.5라서 좀 애매합니다. 오히려 아까 시카고가 오버 가능성이 더 있지, 요거는 스포팅의 원정 득점력도 그렇고, 물론 실점률만 따지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오버 났던 이유는 본인들의 골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득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오버가 많이 났다. 세인트 정도면 득점력 충분, 홈의 기준으로 봤을 땐 가능하다고 보는데 3.5라는 변수 때문에 아까 시카고도 오버를 본 게 아니고 무승부를 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시애틀하고 포틀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데, 자,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까 세인트하고 비슷합니다. 오히려 걔네보다는 승점 차이가 좀 있어요. 10점이나 나고, 득점은 시애틀이 적긴 한데 실점도 적기 때문에 득실은 결국 시애틀이 좋다. 그리고 홈이잖아요. 4승 1무 1패. 그러니까 원정에서 득점이 이제 좀 적은 편이지, 홈에서는 득점 2자릿수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원정에서 이제 승패도 안 좋고 득실도 안 좋기 때문에 시애틀이 유리하다. 근데 월드컵 전에 2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죠. LA 갤럭시 로스앤젤레스 상대로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연패는 끊어야 됩니다. 근데 포틀랜드 마찬가지로 마이애미, 세너스 상대로 연패를 했고, 원정도 몬트리올 제외하면은 나머지 3경기, 뭐 샌디에고는 이기긴 했지만 5경기 중 3경기가 무득점이고 했기 때문에 요 경기도 홈인 시애틀이 좀 더 유리하다. LA 갤럭시전 제외하면은 홈에서 진 적이 없고, 그 경기 제외하면 또 홈에서 다 모든 경기마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홈 경기가 좀 아쉬울 뿐이지, 요것도 간다면 아마 승패는 배당이 별로고 핸디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아마 이게 회차가 바뀌면서 뭐 83회차에서는 오늘 구매를 해야 되지만 84회차로 넘어가면은 내일 오전에 구매도 가능하다. 물론 배당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소액으로 가볍게 가거나 너무 좀 애매한데 뭐 승패도 잘 보이는 게 없고 뭐 가자니 배당이 별로고 하면은 다 묶어 가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든 아니면 뭐 연승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니까 그냥 패스하고 월드컵 때 오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패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오랜만에 열리는 미축이라서.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은 안 옵니다. 왜냐? 경기가 없거든요. 그럼 언제 오냐? 한번 볼게요. K리그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와야 되는구나. 토요일날 경기가 있었네. 일요일 월드컵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토요일 이제 저녁 경기가 있어서 그건 토요일날 하면 되는데 물론 노르웨이 리그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있는데 일부러 안 갔거든요. 아마 안 갈 것 같고 MLS 두 경기가 있더라고. LAFC 경기도 있고 내슈빌 경기 토요일 아침에. 그래서 내일도 오겠습니다. 전 경기가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주말엔 K리그 하고 월드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3, 4위전은 6시고 결승전은 4시입니다. 4시. 시간 다르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근데 내일은 좀 일찍 올 것 같아요. 낮쯤에 올 수도 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